자,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은퇴 상담을 해주다 보면 사실 은퇴 생활비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물어보면 대충 한 300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실제 지금 이제 부부가 살아보니까 은퇴 생활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드시나요? 아, 글쎄요. 저도 사실 뭐 꼼꼼하게 산다라고 하는데 그냥 생각보다 참 많이 드는 것 많이 같아요. 들죠. 네, 네. 그래서 그 보이지 않게 정말 돈이 쑥쑥쑥쑥 나가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저 이제 두 식구 기준으로 250에서 300으로 네,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듭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네.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돈 달라 소리를 안 하는데 네. 그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집사람 혼자 쓰는 거 얘기하는 거야. 네. 뭐 보험료 내고 기타 등등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지하철을 주로 타고 다니지만 이제 가끔 차를 쓸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럼 차의 유지비, 네. 수리비, 네. 뭐 보험료 네. 이런 거는 제가 다 내요. 네. 저희 집사람이 쓰는 월 생활비 300만 원에서 달라 소리를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보면 저희 아내 기준으로 300만 원인 것 같고 네. 남편 거 제외 네. 이렇게 해야지 사는 것 같아요. 네. 동의하실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남편분은 따로 이제 본인의 용돈이나 이런 건 따로 알아서 하시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올해 들어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막 혼났어요. 그 방송하고. 네. 은퇴하고 살아보니 네. 월 300만 원이 안 했거든. 그리고 남편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예. 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 여유 있다는 표현이 뭐 얼만큼 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하여튼 은퇴 생활비 필요하다는 거 곱하기 2를 해야 네. 그게 약간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은퇴해서 살다가 더 이상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아프다든지 네.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는데 딱 은퇴 생활비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때부터 네. 마이너스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이 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한 70 전까지는 네. 조금 여유가 있을 때마다 저축할 수 있을 정도는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사시는 지역에서는 남편분이나 아내분 입장에서 약간의 용돈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나요? 아, 저 음. 이제 그래도 저희 남편은 기술직이라 좀 어느 정도의 이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인문계통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없고 좀 덜 쓰는 게 그냥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5년 전까지 거의 직장 생활을 해서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제 주변에서 듣자 하니까 일단 일이 없으면 이제 쓰는 게 씀씀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일을 해야 되고 이제 잡아야 되는 이유 하나가 일을 하는 그 시간에는 이제 돈을 버는 거지 쓰지는 않는다고 누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네. 그 말씀이 저는 정말 참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네. 지금 은퇴하고 나서 사실은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건강보험료거든요. 네, 저도 네. 그렇고. 네, 맞습니다. 실제 이제 지방에 있다라고 해도 뭐 건보료는 안 낼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은퇴 생활하는 데서 지금 건보료 부담이 상당히 크신 거죠. 네. 얼마 정도나 내시나요?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지난달에 저 개인 혼자에게 37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너무 많이 낸다. 네. 좀 따져보세요.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냐고. 네. 저도 몇 번 문의를 해봤는데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 게 저는 직장에서 직장 건보료를 내고 있는데 네. 올 1월 달에 네. 저 보고 또다시 건보료를 내라고 제가 고지서가 왔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우리보험관리공단에 전화했잖아요. 네. 그분이 딱 이러더라고요. 네. 저 번호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서 네. 두루룩 불러서 그러니까 아
군인연금을 받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연금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따르는데 저는 건보료를 여러 번 2번 냅니다. 직장에서 1번 내주고 제 연금에 또 내요. 아,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정말 건보료 때문에 은퇴한 사람들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연금 받고 사는 사람들이 건보료가 지금 선생님처럼 부담돼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직장 생활에서 내고 연금을 또 내라고 하니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래서 우리 5060 세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건보료 부분이거든요. 네. 네. 특히 이제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네. 내가 원해서 오른 게 아니라 네. 살고 있는 집이 오른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기준으로 건보료를 따지니까 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연금을 받고 사시는데 건보료를 37만 원 낸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본인 혼자만 남편분 따로 내고. 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현재 은퇴하고 나서 고민되시는 게 있으실까요? 고민되는 거요? 건보료 말고요? 네네. 글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노인이라는 그런 법적인 상태가 되자면 지금으로부터 약 뭐 한 6년 정도 그렇죠. 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6년 동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그야말로 사회에 기여를 하고 또는 뭐 가능하다면 일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직장을 가질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초석을 다지는 한 해로 투자를 하려고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꼭 그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네. 뭔가 그래도 내가 활동을 하고 약간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 아마 지금 저희 5060 세대에 은퇴하신 분들이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서울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데 네. 그 일자리는 많지를 않아요. 네, 맞습니다. 지방은 어떤가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만약에 일을 하고 싶다면 솔직히 서울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뭐 수도권 또는 이제 약간 서울하고 멀지 않은 지방에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일자리를 정말 원한다면 서울 수도권이 아주 더 많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방은 거의 일자리가 없나요? 어떠나요? 네, 지방은 훨씬 더 기회가 적고요. 예, 적고요. 그다음에 어떤 뭐 봉사 기회도 그렇게 이제 많지 않고요. 또 암만 해도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연줄로 인해서 그렇죠. 이제 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은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특별한 제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50대 살다 보면 네. 사실 참 속에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네. 살다 보면 일단 50대쯤 되다 보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하고의 갈등 문제, 그렇죠. 남편하고의 갈등 문제, 네. 시부모님하고의 갈등 문제, 네. 자녀들과의 갈등 문제, 친구 사이의 갈등, 속 터지는 일들 너무 많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얘기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네. 누군가가 또 공감을 받을 수 있고 네.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마구마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특별하다면 괜찮은가요? 정말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면서 누구나 다 그 답답한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장에서의 일들, 친구와의 일들, 남편과의 일들, 자식과의 일들, 시부모님과의 일들, 이렇게 속 답답한 일들, 그런 거 경험했었던 거, 네. 그때 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실 그런 위치 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듣고 되게 공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50대 이후로 많은 분들이 창업, 자영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 두 군데 다녀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막 50대 창업하면서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하는데 뭐가 힘들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주의하면 좋겠더라. 하다 보니까 또 알바생이 너무 힘들어. 또는 이게 또 임대료 문제 뭐 이런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이거 아내가 안 도와줘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자영업하면서 힘들어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50대 분들의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즐거웠던 일, 잘 되는 일들, 힘들었던 이야기 나눠주시면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또 우리가 은퇴학교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들, 잘 됐던 일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새로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50대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렇죠. 50대 은퇴하고 나서 자영업을 해보니 이렇더라 이런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그렇죠.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해주실 거고, 그렇죠. 은퇴에 대한 다양한 상담, 전략도 물론이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이제 링크 링크. 누르시면 양식이 있거든요. 그걸 써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저희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